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 서포트 팀의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 손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W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술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서포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포트 케이스를 생성하시게 되면 먼저 케이스의 심각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올바른 심각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심각도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술적 이슈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및 새로운 기능 요청의 경우 가장 낮은 심각도를 가지게 되며 비즈니스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기술적 문제는 가장 높은 심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각 단계는 일반 지침, 시스템 손상, 프로덕션 시스템 손상, 프로덕션 시스템 중단,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 중단 순으로 심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서포트 플랜에 따라 심각도별 서포트 엔지니어의 최초 답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WS 서포트 플랜에 대한 설명 및 케이스 작성에 대한 방법은 AWS 서포트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로 기술 지원 받기 영상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스 제목 및 본문에 심각, 긴급과 같은 단어를 추가하여도 케이스의 긴급성이 높아지지는 않으며 적합하지 않은 심각도를 선택하는 경우 서포트 엔지니어가 심각도 수준을 낮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 올바르게 심각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버전 업그레이드, 커넥션 타임아웃, 타겟 그룹 등록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권한 오류에 대한 케이스를 모두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 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열된 사례는 사용자가 중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모두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 중단 심각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례에 맞는 심각도는 무엇일까요? 버전 업그레이드 및 타겟 그룹 등록 지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지침 또는 시스템 손상 단계에 속합니다. 심각도가 높지 않지만 커넥션 타임아웃 등과 같이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빠른 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채팅 또는 폰과 같은 라이브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권한 이슈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어 비즈니스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면 한 단계 높은 심각도를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메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EC2 인스턴스가 다운되었고 재부팅을 시도하였지만 동작하지 않는 이슈의 경우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 중단 심각도에 알맞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도 설정과 무관하게 AWS 서포트는 고객님의 사례에 대한 시급성을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포트 케이스를 잘 작성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케이스 작성 시 설명이 자세할수록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 또는 문제가 지속되는 시간, 정확한 리소스 아이디. 이때 직접 지정하신 리소스 이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래픽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로그, 장애로 판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빠른 문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기술 문의는 연관된 질문이 아니라면 각각 별개의 케이스를 생성해 주셔야 각 답변에 대한 빠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한 개의 케이스에 한 개의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를 통해 케이스 작성 노하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P North East 2 리전의 인스턴스가 응답하지 않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 EC2 인스턴스의 ID, 리전 정보뿐만 아니라 이슈가 발생한 날짜, 그리고 시간, 요청 방식 및 출발지, 도착지 정보를 같이 알려주세요. 또한 에러 로그 및 테스트 수행에 대한 전체 결과를 첨부해 주시면 서포트 엔지니어가 빠르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대한 단편적인 상황 및 에러 메시지만을 공유하는 경우 서포트 엔지니어가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상황과 명령어를 수행한 환경, 제출 시간 등과 같은 관련 정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문제 상황에 대해 알맞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전달드렸듯이 현재 이슈와 연관된 질문이 아니라면 별개의 케이스를 생성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ELB 지표와 연관된 질문들은 하나의 케이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ELB와 관련이 없는 지표 및 다른 API 호출과 연관된 문이라면 별개의 케이스를 생성해 주세요. 이는 서포트 엔지니어가 고객님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 엔지니어는 고객님의 내부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케이스 작성 시 내부 로그 또는 AW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로그를 먼저 제공해 주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 작성 노하우에 이어서 이제 AWS 기술 지원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로스 어카운트 지원 계정이 아니라면 케이스를 생성한 AWS 계정 이외의 문의는 불가합니다. AWS 서비스의 성능, 유지 보수 빈도, 내부 작업에 관한 문의 또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세요. 코드 개발, 맞춤형 소프트웨어 디버깅, 마지막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질문 또한 지원드릴 수 없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예제를 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A와 계정 B가 걸쳐진 구간에서의 통신 지원 이슈의 경우 계정 A와 계정 B에서 각각 케이스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는 서포트 엔지니어가 케이스를 올려주신 계정 이외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AWS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구간은 조사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워크로드의 관점에서 AWS 리소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작업 또한 안내드리기 어려운 문의에 속합니다. AWS 기술 지원은 사용자의 워크로드 관점에서 성능 개선을 위한 SQL 튜닝 등을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환경에서 수행되는 워크로드의 형태 및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직접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AWS 리소스의 내부 동작 및 내부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AWS 리소스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유지보수 빈도를 기준으로 향후 작업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스키, 아이디, 패스워드 등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AWS는 고객님의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서포트 케이스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케이스를 생성하여 AWS 서비스에 대한 개선 사항, 새로운 기능 요청,
불편했던 점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별점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은 서포트 엔지니어의 답변에 대한 평가이며 AWS 서비스 또는 AWS는 케이스를 통해 평가해 주세요. 새로운 기능 요청의 경우 배포 시점 및 타임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출시 시점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 또한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접수하신 피드백은 AWS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므로 언제든지 케이스를 생성하여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술 지원 케이스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겪는 기술 문제나 서비스 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AWS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전문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